근데 그 사이에 나는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200만 원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자를 했어요. 10년 후에 평가액이 얼마일까요? 2배. 90% 정도 해당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10% 해당하는 재테크에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은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제가 그 20년 넘게 투자 교육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재작년부터 동학개미 투자 붐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붐일 때 샀다가 손해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업계에 50년 가까이 지금 종사를 해왔는데 옛날에 일어났던 붐에서 샀다가 떨어져서 손해보고 나가시고 이런 패턴이 자꾸 반복되고 있구나. 원칙을 지키자고 외쳐왔는데 참 효과도 없구나. 그러니까 좀 낙심이 되고요. 좀 자괴감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직장인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좀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초에, 그러니까 3월이죠. 그 코로나 사태 나면서 폭락해가지고 주가지수가 1400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2021년 7월 피크가 3300까지 갔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2415인가 뭐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점에서 한 3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900에서 3300 그 피크 그 무렵 거기서 60% 투자자들이 그때 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옛날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산 종목이 또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분간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다 못해서 털고 나가버리면은 옛날에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놀랄 정도로 세계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같은 거 정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방송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문제는 본업이 있는 직장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업 투자자라든지 또는 애널리스트라든지 또는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의 흉내를 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가 문제고 자기 일 해가면서 그런 걱정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피터 린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단기 시황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동학개미 투자자도 보면은 대부분 분들이 초단기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2020년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주식 매매 회전율이 1600%라고 나왔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매매 회전율은 몇 번 돌렸느냐 뜻이거든요. 매매 회전율이 100%면 1년에 한 번 사고 판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운용사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돌려요. 그러니까 연 회전율이 30-4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1600%고 더 문제는 뭐냐면 20대 남성 투자자의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68회전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를 사고 팔고 했는데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말대로 한다면 초단기 매매에서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 성공할 수 있겠는가 첫째고요. 둘째는 그렇게 빈번하게 사고 팔고 하면은 자다가 꿈에도 나타날 거고 회사 일하면서도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도 망치고 직장인으로서 투자도 손해를 보고 결국 이런 일이 또 반복되고 있구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걱정은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요.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낸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033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는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요.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럼 뭘 해야 될까? 일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주장이 뭐냐면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일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68회전씩 사고팔고 해가지고 투자도 못하고 일에서도 실패하고 이럴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미국도요.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단기로 사고팔고 하고 주가 오른다니까 사고 떨어진다면 팔고 그렇게 했어요. 예. 몇천 %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근데요.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생각들이 바뀌었는데 1980년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피델리티라고 하는 대형 자산운용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펀드거든요. 그거를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만 13년간 운영한 사람이 있어요. 13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피터 린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거든요. 그 사람이 13년을 운영하면서요, 수익률이 얼마나 했냐면 2700%를 했어요. 수익률을.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29%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13년 운용했으니까 2700%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다 벌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절반이 손실을 봤대요. 놀랍죠? 그렇죠. 네. 믿어지지 않지만은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지수가 2,900에서 3,300일 때 주식 산 사람이 6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은 하락 국면을 만나면은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젤란 펀드가 13년 전체 수익으로 볼 때는 2,700%를 냈지만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선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작년 2, 3년 사이처럼 100몇십 % 올랐다가 또 30%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부음일 때 천정 근처에서 하는 거거든요. 손해봤을 때 또 팔고. 뭡니까? 펀드 운용 성적은 올랐는데 손해보는 이유는 이 동학개미 투자자들 같이 했기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도 깨달은 거예요. 이런 실패를 반복하면서 반성을 하고 공부하면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요, 국내 투자자들이 종목 분석도 해야 되지만은 단기 예측도 하고 종목 분석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거를 미국 투자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똑같은 반복했는데 못 깨달았거든요. 그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지금 왜 지켜야 되냐면 지금 금리가 올랐는데도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운용하지 않고는 결국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는 하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리스크를 확실히 알고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은 첫째가 시장 리스크고 둘째가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시장 리스크는 뭐고 개별 종목 리스크는 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리스크는요, 마켓 리스크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내가 아무리 우량 종목을 갖고 있고 저평가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작년 초에 코로나 사태로 주가 반토막 날 때 그거 아셨습니까? 몰랐잖아요. 또 옛날에 9.11 테러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아셨습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이걸로 박살나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불측의 사태가 가끔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종목이고 저평가된 종목이라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내 돈으로 하라는 이유가 그거고. 근데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짜증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은 안 듣는단 말이죠. 그건 모른다니까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 어쩌다 맞힐 줄은 모르지만은 단기 시황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막말로 똥주 갖고 있으면 안 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도 받고 기업 방문도 하고 기업 분석도 해가지고 우량 종목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의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게 분산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요, 분산 투자의 방법이 뭐냐면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요, 석유값이 오르면은 항공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항공주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석유값 올랐으니까 석유주는 오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종목을 5종목, 10종목에 포트폴리오를 따서 투자하세요. 이게 분산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분산 투자는요, 종목 분산이라는 게 있고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는 게 있고 시간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 투자에는 종목 분산, 시간 분산,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 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이별로 볼 때
나이 많은 노인분이 주식만 100% 갖고 있으면은 주가 오르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은 주식이나 주식경펀드 같은 공격적인 상품은 조금만 갖고 있고 안정적인 상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젊은 분들은 인생이 기니까 공격적인 상품을 좀 많이 갖고 안정적인 상품을 조금만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그래요. 대개 어떻게 하냐면은 100에서 자기들 나이를 빼요. 내가 60세다. 100에서 60 빼면 40이 남습니다. 그러면 40%만 공격적인 상품에 넣으시고 60%는 좀 안정적인 상품에 넣으세요. 그러면 30대다. 100에서 30 빼면 70이죠. 그러면 70%를 주식이나 주식펀드 공격적인 데 넣으시고 30%는 안정적인 데 넣으십시오. 이게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에요. 시간 분산은요.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적립식 투자가 시간 분산인데 특히 젊은 분들이 목돈이 마련 안 됐으면 적립 투자로 목돈을 마련해야 되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장기로 펀드에 적립식 투자하는 게 퇴직연금이에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주가가 10,000원일 때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자를 했어요. 그 사이에 주가는 10,000원일 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5년 후에 2,000원이 됐어요. 5년 후에. 그때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5년 후에 10,000원이 됐어요. 10,000원이 2,000원으로 떨어졌다가 10,000원으로 돌아왔어요. 10년 사이에. 그 이상 오르진 않은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나는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200만 원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돈은 10,000원에 샀고 어떤 돈은 2,000원에 샀고 어떤 돈은 7,000원에 샀고 그러겠죠? 그러면 10년 후에 평가액이 들어간 원금은 1,200만 원인데 10년 후에 평가액이 얼마일까요? 얼마쯤 될까요? 대충 10년 후에 평가액이 원위치로 돌아왔으니까 보통 질문하면은 10,000원에서 2,000원 갔다 10,000원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1,200만 원 근처에 있겠죠. 그러는 건데 2,410만 원이에요. 2배. 2,000원일 때는 기분은 더럽게 나쁘지만은 5주를 샀으니까. 그러면 그게 조금만 오르면 크게 이익을 내니까. 그게 적립식 투자의 매직 파워, 마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 보통 한 3, 4개월 하다가 떨어지면 김새도 포기하거든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은 종목 분산 투자, 리스크 크기별 분산 투자, 시간 분산 투자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요즘 그런 좋은 종목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매일 나오잖아요.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보통의 직장인들은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내가 이번 달에 50만 원을 월급 타서 쓰고 남았다. 그러면 주식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특히 펀드 같은 거 고를 때는 이 펀드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겠죠. 그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 손님은 소홀해서는 안 되겠구나.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성적도 그동안 거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 회사가 평판이 좋은 회사라는 것도 그런 것 같은 것도 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직장인이 쉽지 않으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시간 될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단타로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추천을 받으면 장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비투를 하면 안 되고 신용거래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직장인은 요즘 동학개미 투자 붐일 때 우리나라에 유행한 말이 뭐였냐면요. 돈에도 일을 시켜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월급 타서 쓴 걸 일 열심히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부추겼잖아요. 투자하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뭐냐면 돈에만 일을 시키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원래 회사에서 일하는 그 일은요.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게 엄청난 금융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일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을 소홀히 해버리면은 전체 자기 자산 중에서 90% 정도 해당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10% 해당하는 재테크에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은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이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3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소화를 시키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저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